자, 여러분, 크립토 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8,153불, 하락하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횡보를 해주면서 약간 회복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대장이 좀 잘 견뎌주니까 이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힘을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비트코인 SV 오늘도 혼자서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련된 소식 뒤에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국내 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올 상반기부터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신규 계좌 발급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이 비대면 계좌가 나오게 되면 모바일 금융상품 가입 절차를 대폭 줄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각종 신원 인증은 물론이고 신용 등급과 대출 자격 등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암호화폐 신규 계좌도 좀 열어주라. 자, 그 다음에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이 개인들의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발언 후에 업계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후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에 대한 의견, 한비코의 허원호 이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세안에만 초점을 잡고 다른 제도는 마련하지 않는 부분이 우려스럽다. 소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고 부과할지도 의문인데 단계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제도화, 규제화, 그리고 과세 방안으로 진행돼야만 그동안에 성실하게 회계법을 지켜왔었던 거래소들은 큰 이슈가 없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 다음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 암호화폐 법적 성격 규명에 따른 과세 논의는 제도화 논의와 함께 진행해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위 문제 모두 소득세법 그리고 특근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여기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황금률 법률사무소의 박주현 대표 변호사, 미규제 영역에 놓고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 컨설팅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세를 해야 된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제약 조건이 많고 국내에서 화폐로 인정될 일도 없을 것 같다. 때문에 자산으로 보고 조세 공평주의 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개미, 개, 가재, 붕어가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한데 세금을 걷는다 할지라도 제발 좀 암호화폐가 사기라는 인식 먼저 좀 걷어줬으면 좋겠습니다. KBS, SBS, MBC 막 3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암호화폐를 막 때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습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세금 걷기 전에 국민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아이콘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이죠. 이 트위터의 창립자 페이지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서울시장과 만나가지고 여러가지 활동을 같이 하는 듯한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콘이 서울시가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데 중점적인 기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적인 부분만 보시기를 바라고요. 투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대시의 남미 총괄이 이야기합니다. 2020년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베네수엘라 소매점 비중이 10%까지 치솟을 것. 소매 거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 규모는 연간 2,500만 달러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남미에서는 1,000명 이상의 상인들이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는 나라들일수록 이 국민들이 암호화폐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움직임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지 2020년 저희가 또 남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 재단 이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트코인의 유통량 절반 이상이 1년간 휴면 상태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이 2018년 11월에서 12월 사이 락업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전체 라이트코인 물량의 25% 정도를 코인베이스가 들고 있다고도 하죠. 이 찰리 리가 전에 코인베이스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유통 중인 물량의 절반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떡상 열차를 기다리면서 잠깐 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스틴 선 2020년에도 다시 한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트론과 비트코인 토큰 생태계에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늘리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수십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중대 발표.
어마어마한 중대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과연 어떠한 중대 발표일까요? 사람들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이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행동을 했었다가 결과가 시원찮은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실제로 많은 것을 이뤄낸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과연 어떤 것을 발표하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블로건이 이오스 2.0 업데이트의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일단 보안과 안정성 강화, 스마트 컨트랙트의 실행, 그리고 이전 버전보다 약 16배 빠른 엔진 사용, 그리고 또한 생체 인식 기능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생체 인식 기능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 퍼블릭 키나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블록체인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자들의 개발 도구 그리고 다중 서명 기능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엔 후오비에 관련된 소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후오비가 아랍에미레이트의 한 부동산 회사와 제휴를 맺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동산 쪽에서도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어서 또 후오비 같은 경우는 테더 토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거래소라고 합니다. 전체 분량의 13.7%나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돈으로 비트코인 좀 올려주라 라고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후오비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비트렉스, 비트파이넥스 순으로 테더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채굴업체 비트메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한 유명 트위터 사용자가 있는데요. 그의 아이디는 BTCking555입니다. 그는 전부터 비트메인에 관련된 좋지 않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연달아서 폭로를 해왔었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메인 3분기 7억 달러 손실, 싱가폴, 우지안에 대한 사법 절차 착수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미국 사법당국이 비트메인에 대해서 폰지 스캠 프로젝트 비트클럽의 대량 채굴 설비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트맥스의 IPO 미국 증시 상장 계획도 백지화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비트메인의 라이벌 카나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증시 상장을 성공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이 증시 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책의 두목 마크 저커버그인데요. 이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10년치 계획을,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브라가 쏙 빠져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저커버그의 속내는 무엇인가? 아무래도 페이스북과 리브라는 별개다, 독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리브라를 당연히 포기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토큰이었죠. 텔레그램의 톤 프로젝트 전에 SEC가 야, 니네 은행들 관련된 ICO 기록 싹 갖고 와봐 라고 했는데 싫어,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서 갖다 바치라고 명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뭔가 보여주면은 안 좋은 그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감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텔레그램의 톤 프로젝트 계속해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이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대형 버스에 비트코인 로고와 타임 폴 플랜 B, 크립토닷컴 로고를 싣고 방방곡곡 운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많은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는 이 스텔라를 50% 싸게 살 수 있는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UTC 시간 기준으로 이제 다가오는 15일 얼마 안 남았죠. 이 거래소 토큰인 CRO를 스테이킹하는 수량에 따라서 50% 싸게 총 50만 달러 상당의 스텔라를 할인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따로 남겨놓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한국 시간으로 14일 00시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드디어 출시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좀 비트코인 좀 올려줘.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 ETF 제공사 위스덤트리가 규제에 적격한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런던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총 638억 원 달러 상당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 법정화폐, 채권 등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모든 자산의 토큰화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었던 크레이그 라이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지방법원이 앞서서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적용된 문서 위조 대가로 110만 개의 비트코인 중 절반을 데이브 클레이만에게 주어야 된다는 판결에 대해서 이것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배상 명령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레이만의 변호사 비용은 이전과 같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변호사 비용이 무려 66만 달러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돈이 많겠지만은 66만 달러 적은 돈은 아니겠죠. 하여간 이 변호사들 진짜 비싸네요, 비싸.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암호화폐 전문 분석업체 롱해시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과 금 가격 관련 장기 지표는 두 자산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도피자산 혹은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위치에 다다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 이제 11살이고 금은 몇 살이죠? 한 5,000살, 6,000살 이렇게 먹었죠.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그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고요. 블록스트림의 최고 경영자 아담 백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이 1000달러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많은 의구심을 보였으나 1000달러를 갔죠. 그리고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미친놈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죠? 그것을 훌쩍 넘어섰고 지금 현재 8,100달러 사이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달러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 인플레이션 심화로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내에 달러 가치가 지금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달러가 너무 강하다. 좀 낮춰라.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 성장 잠재력이 더욱더 부각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달러의 약세는 비트코인에게는 호재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지. 자,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폴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바로 51% 공격인데요. 이 51% 공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공격자가 전체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 이 공격자가 트랜잭션을 조작할 수 있는 범위 또한 최근 생성된 6개의 블록체인에 국한되게 되고 그들은 블록체인 컨센서스로 이루어진 규칙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이러한 것을 시도하게 된다면 하드포크를 야기하게 되고 또 다른 알트코인이 생성되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JP모건이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시세를 밑돈다며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와 분석들이 쭉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도 잠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JP모건의 이런 보고서와 더불어 가지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틀 후에 기사가 나온 지 하루 지났으니까 이제 하루 뒤에 채굴 난이도가 대폭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시장 하락의 경계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난이도가 9% 정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난이도가 향상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9% 이상 상향 조정됐을 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8,000불 때도 위험하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할 수도 있는 숨겨진 하락 지표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RSI와 가격 상관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패턴을 보시면은 전에도 이런 식으로 지표와 패턴이 나왔었고 가격 하락이 이어졌었으며 그것이 2번 과거에 반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반복됐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3번째 반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Financial Survivalism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CME 선물 갭이 있죠. 7,685달러 정도의 하나가 있는데 결국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아래로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꾸고 난 후에 7,865달러 아래로 계속해서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은 7,400달러 지지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을 버텨낼 수 없다면 볼린저 밴드의 월간 이동평균 7,100달러 방어선까지 떨어지게 될 것. 그러나 지금 현재 일주일간 맥디가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계속 유지한다면 비트코인은 핵심 저항선인 8,5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 1,500달러 그리고 11,000달러의 영역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죠. 결국 모든 것은 떨어지거나 올라갈 수 있다. 농담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상황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지표 또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이 맥디가 상승 크로스를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헤드앤숄더 패턴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이 넥라인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와서 마감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제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분석가 로마의 의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상을 해보기는 하는데 비트코인이 비록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왔을지라도 9,000불을 돌파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일단 8,500불까지 상승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는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줄었다. 나는 지금쯤이면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150불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 거 이것 또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저번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좀 많이 시들시들해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시레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8,170불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까지 뚫고 봉이 마감이 돼야 된다. 이것은 주봉이고요. 주봉이고 바로 여기가 중요 부분인데 여기를 뚫으면은 다음 저항선은 8,750불이 될 것.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된다면 7,700불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자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롱으로 더욱더 많이 치우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트레이더들은 중립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승을 보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상승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인가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열심히 한번 일을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광고 시청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광고를 켜놓으시고 다른 볼일들을 보셔도 제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하라 비트코인 외쳐보면서 안녕히 계십시오.